지금 5억, 6억대 이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무작정 분양하는 것보다 5억대, 6억대로 우리가 전세를 이용해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잘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5일 김원동 SH 사장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김원동 SH 사장 후보자가 제시해왔던 이 강남 지역 일대 분양가 5억 반값 아파트 실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해서 강남 지역의 반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조금 더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과연 무주택자 분들은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투자에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인지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10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꾸준히 공급돼야지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빠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서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며 신속한 추진을 밝혔다. 이 강남은 SH공사 이윤을 붙여서 약 5억 원으로 그 외 서울 외곽에서는 약 3억 원 정도의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도 내놨다라고 합니다. 염두에 곳으로는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또는 수서역 공용주차장 부지 또는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서울시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와 함께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 있는 옛 성동구치소, 그리고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 성디마을에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럼 과연 토지 임대부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나 SH공사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땅값이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만큼 일반 아파트의 약 30에서 5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김 후보자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 도입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도 적다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 사유화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10년 전에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된 강남권 단지들은 5년 전매 제한이 풀리고 가격이 약 5배에서 8배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이 발생했지만, 최근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에만 팔 수 있도록 환매 조건이 걸리면서 투기 세력 접근도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뉴스 기사에서 온 것처럼 이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물로 구분이 지어져 있고, 이 집합 건물은 건물과 함께 토지 소유권자가 1인 소유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임대부 분양은 각각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가 나누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은 이 분양자가 소유권자가 될 수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는 시행자인 이런 공공이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진행할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보통 분양가는 이 토지 가격이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하고 있는 상황이라 건물 가격만 책정이 되어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저렴하다 보니 로또 청약이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2011년, 12년에 이 강남에 있는 자곡동, 서초에 있는 우면동 일대에 이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분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강남 브리지엘 아파트 또는 LH 서초 5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약 2억대로 분양을 했었었는데 지금 30평대 기준에서 금액이 얼마가 됐을까요? 약 14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만 당첨이 되면 로또 청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죠. 기존의 토지 임대부 분양을 추진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변 가격을 좀 안정화하면서 시세를 낮추겠다라는 명목 아래에 토지 임대부 분양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주변 가격이 낮춰지기는커녕 주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어요. 이렇게 로또 청약이 나오는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아진 거죠. 이러다 보니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환매 조건부 분양은 뭐냐면 내가 이제 아무한테나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토지 임대부 분양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매 제한 이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얹혀져서 가격이 올라가게 된 상황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전매하지 못하도록 환매 조건부 분양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고, 이 환매 조건부 분양은 공공한테만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한테만. 그렇다면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값을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프리미엄이 얹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공한테만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얹어지기 어렵겠죠. 이렇게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한테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토지 임대료가 따로 지불이 되면서 사실상 내 집에 살면서 반전세를 주는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전세. 일정 부분에 대한 보증금을 깔고 월세를 내면서 토지 임대료를 공공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분양을 받는 게 적절한 분양 방식일까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한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연식이 오래됐을 때 재건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건축이. 우리 가까운 토지 임대부 분양이 진행이 됐던 서부 이천동 일대 중산시범 아파트 보십시오. 1970년도 생입니다. 1970년도. 지금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토지를 100%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토지를 100% 확보하려면 서울시가 그냥 예전 50년 전의 땅값으로 매각할까요? 당연히 현 시세대로 매각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토지에 대한 매입비가 엄청나게 비싸질 수밖에 없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분양받았었던 그 시기의 토지 가격과 시간이 많이 지나 재건축이 될 소지가 있는 그 시기에 토지 가격은 완전히 이 큰 차이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조합원, 이 추진이들이 느끼는, 주민들이 느끼는 토지 매입 비용이 굉장히 격차, 이 괴리감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높은 금액을 주면서 토지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소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여기에 토지 임대부 분양을 진행을 하려면 당연히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토지를 확보해야 돼요. 아니, 공공이 토지를 확보해야지 분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 시유지 땅이 있습니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고요. 토지를 확보하고 유유부지를 찾아서 이 임대부 분양을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가격을 완전히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여기에 저가 품질이 굉장히 나중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질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들의 거주 만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자, 만약에 저라면 내년에 만약에 토지 임대부 분양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5억대 강남 아파트에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신청하겠습니까? 저라면 신청 안 할 것 같은데요. A라는 아파트를 서초 5단지라고 지칭을 하겠고요. 2011년에 토지 임대부 분양을 진행했던 아파트입니다. 이 당시에 분양가가 2억대였어요. 근데 이게 10년이 돼서 2021년이 됐는데 약 14억대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양도 차익은 약 12억이 났네요. 이래서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기존에 집값을 안정화하고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임대부 분양을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로또 청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환매 조건부 분양으로 인해서 공공한테 나중에 매매할 때 매각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이러면서 A는 토지 임대료를 내면서 매달 꾸준히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계약할 때마다 5%씩 월세가 올라가는 구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주도 하면서 월세를 낸 거죠, 월세. 이 반면에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B라는 아파트는 공덕에 있는 레미안 5차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5차. 이 아파트가 2011년도에 금액이 얼마였냐면 이 당시 매매 금액이 7억이었어요. 7억. 그리고 전세가 약 3억대 중반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약 2억대 들어간 겁니다. 2억대. 그래서 공덕 5구역에 B라는 사람은 투자를 한 거고 여기에 플러스 본인은 월세 산 거예요. 월세.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A에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 거와 B는 투자를 하면서 본인이 월세를 내고 있는 거와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2011년이 지나 2017년에 이 매매 금액이 약 1억 정도 올라가서 8억이 됩니다. 근데 이 반면에 전세 금액이 약 6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6억으로. 자, 그렇다면 투자 금액이 약 2억으로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전세 금액이 얼마나 올랐죠? 전세 금액이? 전세 금액이 약 2억 5천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은 한 채를 더 산 거예요. 한 채를 더 샀어요. 기존에 한 채를 샀는데 한 채를 더 산 겁니다. 2017년에.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이 올라가서 투자금 2억 되는 2017년에 한 채를 더 사신 거예요. 자, 여기에 2021년이 돼서 이 매매 금액이 얼마가 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약 17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억 5천. 그리고 전세 금액은 약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이 또 얼마가 올라갔나요? 또 6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약 4억 정도가 또 늘어나게 된 겁니다. 4억 정도.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나 발생이 됐을까요? 양도 차익. 자, 첫 번째 투자했던 2011년 아파트가 매매 금액 7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7억 5천에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에서 양도 차익이 얼마나 발생됐나요? 약 10억 5천이 발생됐습니다. 10억 5천. 여기에 플러스 두 번째 아파트를 또 투자했습니다. 본인의 아파트를. 투자금 2억에 투자를 했는데 매매 금액 8억일 때 매매한 겁니다. 그리고 17억 5천 2021년에 매매를 할 경우에 얼마죠? 양도 차익이 약 9억 5천이 된 거죠. 9억 5천. 그리고 플러스 세 번째 전세 보증금 증액이 얼마가 됐나요? 전세 보증금. 두 번째 매수했던 아파트의 전세 금액이 6억이었고 지금 현재 10억이기 때문에 4억이 된 거고요. 4억이. 또 첫 번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6억이 됐을 때 그 전세 보증금 증액으로 한 채를 더 샀죠.
그리고 6억에서 또 10억이 돼서 약 4억이 또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이 이 집이 두 채인 상황에서 약 8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8억. 따라서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총 28억이 된 겁니다. 28억. 세 번째, 전세 보증금 한 채, 두 채에서 나온 증액이 8억인데 8억이면 지금 현재 투자금 얼마 됩니까? 투자금 약 7억 5천 나와요. 그럼 얘도 한 채 더 살 수 있네요. 전세 보증금 증액으로만. 그죠? 만약에 한 채를 더 사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유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전세 보증금 증액에서 지출하시면 되는 거고, 양도세도 전세 보증금 증액하는 데에서 양도세를 지불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와 B를 봤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완전히 차익 부분이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주를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A의 형태로 가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B의 형태로 가셔야 되죠. B는 어떤 형태로 간 겁니까? 결국 투자 플러스 월세로 거주한 거고, A는 본인이 이 집에 돈을 다 깔면서 월세를 지출한 겁니다. 왜요? 결국엔 토지 임대료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토지 임대부 분양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5억, 6억대 이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무작정 분양하는 것보다 이렇게 차라리 그 5억대, 6억대로 우리가 전세를 이용해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잘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공공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환매 조건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양도 차익의 로또 분양은 나오지 않을 거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되는 것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 각각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